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급 충격이다. 삼성전자 믿었던 그것이 깨져버렸다. 하지만 기회는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지나면 여러분과 저에게 불금이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많이 오르더니 후반에 가서 다소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보통주가 100원이 오르고 우선주는 다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은 완연한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가에 분할 매수를 하시되 감정에 이끌린 뇌동매매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투자지역 발표이고 나머지 하나는 M&A 발표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M&A가 매출액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훨씬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M&A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NXP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NXP의 인수 합병을 최종 포기했다고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해왔던 터라 너무나 아쉬운 분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NXP가 삼성전자에 요구한 몸값이 우리 돈으로 80조 원으로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조 원까지는 안 했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몸값이 엄청 커져서 삼성전자가 지금에 와서 끌어안기가 힘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NXP를 먹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NXP 인수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NXP가 인수 금액을 80조 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가 NXP 인수 계획을 사실상 철회를 하였습니다. NXP는 2004년에 필립스 반도체 사업 부분이 분사하여 그렇게 세운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해 독일 인피니언에 이어서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기록하였는데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과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제조 기반을 둔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를 M&A 우선순위에 올리고 있는데요. NXP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공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에 NXP 인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인수 금액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M&A는 무산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NXP는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제시한 51조 원을 삼성전자에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NXP 인수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비싼 몸값이 되겠습니다. NXP는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힘입어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전날 기준으로 6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수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20% 정도 높은 걸 고려할 때
NXP의 몸값은 최소 70조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NXP가 삼성전자의 인수 금액으로 80조 원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깊은 고민을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30조 원의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NXP를 인수할 수는 있지만 2017년에 인수한 자동차용 전자장비 업체인 하만이 9조 원 수준인 걸 고려할 때 NXP의 몸값은 터무니가 없다는 평가가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하면 전장 사업에서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XP를 인수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현재 정체되어 있는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몸값이 너무 오른 만큼 쉽게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M&A에 따른 경쟁국의 반독점 심사 리스크도 인수 포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협약에 따라서 M&A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경쟁국 반독점 규제기관의 심사와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영국, 유럽연합,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등의 8개국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2018년에 미국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NXP 인수에 실패한 것도 중국이 승인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퀄컴은 위약금으로 2조 3천억 원을 날린 바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NXP 인수 과정에서 반독점 심사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의 막대한 추가 비용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인수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스위스의 마이크로칩 일렉트로닉스 등을 인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경쟁력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M&A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는 만큼 삼성전자가 뛰어난 기업을 인수하여 매출액에 퀀텀 점프를 이뤄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급 충격이다. 삼성전자 믿었던 것이 깨져버렸다. 하지만 기회는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10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